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전해드려야 될 소식이 굉장히 많아서요. 각 소식별로 핵심만 빠르게 전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다우는 하락을 하고 나스닥은 상승을 했는데요. 이유로는 지금 코로나가 급격히 다시 재확산의 우려가 생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흐름대로 지금 컨택트 기업들이 상황이 안 좋고 언택트 기업들이 다시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반면에 언택트 시대가 다시 재개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쇼피파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주식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언택트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죠. 줌비디오도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있는데, 이제 다우에 포함되어 있는 3M과 캐터필러가 어제 실적을 보고하고 3M 같은 경우에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장중에도 1.5% 상승을 했고 애프터장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꼭 내가 가진 주식이 아니어도 다른 회사의 실적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다른 주식이 좋은 실적을 보이면은, 예를 들어 나스닥이면 나스닥 전체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다우에 속해 있는데 다우의 다른 큰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으면 다우 전체가 같이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가진 주식이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특히 큰 주식일수록 실적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추가 부양책은 지금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악재로 부각될 수 있고, 또 시카고에서 실내 식당 운영을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락다운이죠. 이런 제한적인 락다운이 다른 주로까지 퍼지게 될 경우 또다시 경기 후퇴에 우려가 염려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코로나 재확산으로 언택트 주식들 다시 재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에 속해 있는 좋은 큰 기업들이 전부 호실적을 내고 있는 그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주요 나스닥 기업들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간략하게만 보자면 시장 예측치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고, 매출이 예측치 357억 대비 372억으로 더 좋았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예측치 1.55달러 대비 1.82달러로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측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분기 실적 예측치인 1.67달러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유로는 지금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세계 2위 클라우드 서비스죠. 애저의 성장률이 지난 분기 47%였는데 이번 분기는 48%로 하락 추세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이번 분기 호실적에 영향을 줬고, 또 앞으로의 기대감으로는 얼마 있으면 11월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콘솔 게임기죠. 엑스박스의 최신 제품이 발매되는 거, 이런 부분이 다음 분기에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이제 테슬라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벤츠가 자율주행 개발을 포기한다는 그런 뉴스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게 오보라는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다임러의 디지털 혁신 책임자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어제 벤츠가 자율주행을 포기한다고 보고했던 한 독일 매체의 보고서가 거짓 뉴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벤츠는 여전히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정정을 드리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티그룹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17달러에서 137달러로 나름 꽤 많이 올렸습니다. 이유로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탄탄한 성장과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를 완벽하게 자동차 회사로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들 예상보다 성적이 더 좋다고 하는데도 이 정도로밖에 목표 주가를 올릴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만 밸류에이션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라고 했죠. 네, 그래서 팀 랭크스에 따르면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의 현재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9.7%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사고율에 대한 보고서를 갱신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자율주행을 사용할 경우 459만 마일마다 한 건의 사고가 난다고 보고를 했고요. 이거는 미국의 평균적인 사고율인 47만 9천 마일보다 거의 10분의 1 가까이 사고율이 낮은 겁니다. 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지난번 보고했을 때보다도 사고율이 더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보고서에서는 434만 마일마다 한 번씩 사고가 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459만 마일로 사고율이 더 감소를 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현재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FSD 리라이트의 성적은 반영이 되지 않은 거고요. 앞으로 극적으로 더 사고율이 개선이 되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고율이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훨씬 더 낮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신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도 많고 또 법이나 규제 관련해서도 바꿔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완전 자율주행이 될 거라고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베를린 기가팩토리에 관련된 루머인데요. 네덜란드에서 모델 Y를 예약했던 한 사람이 네덜란드 테슬라에서 주문에 대한 질문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화에서 네덜란드 테슬라의 직원이 자기가 예약한 베를린 빌드 모델 Y를 2021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배송할 거로 예상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테슬라가 발표했던 시기보다 빠른 거죠. 테슬라는 내년 7월부터, 그러니까 3분기부터 모델 Y의 생산을 시작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1, 2분기에 배송된다는 거는 테슬라가 발표한 예상 시기보다 빠른 겁니다. 뭐 실제로 테슬라는 여지껏 거의 대부분 원래 발표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한 건 아닌데 뭐 현재까지는 아직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그냥 네덜란드 테슬라에 있는 한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뭐 루머에 불과하지만은 충분히 내년 7월보다 더 빠른 시기에 기가 베를린에서 모델 Y가 생산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호주에 이어서 영국에서도 에너지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는 전체 매출의 10분의 1 이하로 아직은 꽤 작은 사업인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극적으로 성장을 할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의 자동차 사업만큼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에너지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게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페이스X가 공식적으로 통신 사업이죠. 스타링크의 베타 버전을 시작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베타 버전은 속도가 50메가에서 150메가bps 정도, 그리고 핑이 지연 시간이죠. 핑이 20에서 40mm/s로 한 LTE 정도의 속도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내년 여름만 돼도 지연 시간이 16에서 19mm/s로 지금보다 절반 정도까지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단말기는 따로 구매를 하고 월 구독료는 $99라고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베타고 뭐 LTE 정도 속도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없겠지만은 향후 5G보다도 더 빨라진다는 거죠. 이 스타링크 서비스가. 네, 그리고 스타링크는 테슬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테슬라 사업과 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향후에 테슬라가 얼마 전에도 밝혔듯이 FSD도 구독 경제로 갈 거고요. 완전 자율주행이 지금보다 훨씬 발전을 해서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당연히 차 안에 있는 동안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차 안에 있는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앱스토어나 스트리밍 관련된 사업들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독 경제로 갈 텐데 그때 사용하는 통신망이 당연히 스타링크가 될 거예요. 근데 이때 뜬금없이 통신료만 스타링크에 지불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테슬라를 구독하고 있는 사용자는 테슬라에 통신료를 지불하고 테슬라가 망 사용료를 스타링크에 지불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럼 이 경우 여기에서 테슬라에 막대한 매출과 마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링크 사업이 결국 나중에 테슬라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이유로 이런 스타링크 관련된 사업이 테슬라에게도 향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연계하려고 하면 연계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겠죠. 자율주행을 할 때도 스타링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테슬라 차량들과 통신을 해서 시야가 부족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다른 차량과의 통신 교류로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테슬라에게 유리한 것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테슬라는 아니지만 이 스페이스 X와 스타링크 사업 등이 테슬라에게도 나중에 반드시 엄청나게 유리한 이점으로 작용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제1공장이죠. 미국 프리먼트 공장이 미국 시간 10월 27일부로 오픈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프리먼트 공장은 2010년 10월 27일에 직원 수 1000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20배에 달하는 2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나스닥에 2010년 6월 29일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 당시 주가는 17달러,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3.4달러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 살펴봤고요. 목요일에 또 나스닥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죠.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 모두 장 마감 후에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합니다. 당연히 이 성적에 따라서 나스닥 전체가 크게 영향을 받을 건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기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이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제가 아마존 제외하고는 실적 예상에 관련된 영상들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길 바라고, 아마도 아마존은 오늘 저녁쯤에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됩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